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고 오래갈 테마를 찾아 발빠르게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갈테마 가라.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플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발빠르게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핫한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죠.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진단키트주 다시 달릴까라는 내용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가운데 진단키트주들이 거의 주도해가고 있어요. SD바이오센서가 26%, 휴마시스도 25%대 급등, 20%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고 네. 실제로 이 지난 주말에는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 진단키트 찾으려고 네. 한 4군데 정도는 돌아다녔는데 정말 사람들이 진단키트를 사려고 네. 하는 그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의 강세 흐름, 이제는 시작이 된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은지 함께 봐주시죠. 사실 워낙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에 따라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저희도 테마주라는 측면에서의 움직임들을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검사 수칙의 변화가 조금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의심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검사소에 가서 그냥 PCR 검사,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선별진료소의 대기 시간만 2시간 가까이 되는, 2시간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PCR 진단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변화가 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자가진단 키트 쪽에 좀 포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추가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포션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 사러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브랜드 크게 2개 봤던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이제 SD바이오센서고 그렇죠. 하나가 이제 휴마시스, 네. 이 2개 봤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그 2개의 종목 중에서 휴마시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개의 기업 중에 휴마시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한 기업 중에 하나가 휴마시스였습니다. 결국은 진단키트 테마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휴마시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원래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진단 관련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테스트기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도에 동사의 영업이익이 2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죠.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940억이었고 특히 3분기의 실적이 698억이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한 개 분기 동안 2020년도에 벌어들였었던 영업이익의 3배 가까운 이익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고 현재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언급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상한가 마무리된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강세 흐름 기대할 수 있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목표가는 짧게 37,000원 선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오늘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37,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코스피 추세 반등일까 아니면 단기 반등일까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1월에 폭락장을 뒤로 하고 2월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세적인 반등이 국내 시장으로도 유입이 될지가 가장 궁금한 점이거든요. 네. 이 오늘의 반등이 오늘 하루에 그칠 건지 아니면 2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지속이 될 건지 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분들 네. 많으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나스닥 선물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저희가 쉬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의 해외 증시 반등보다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장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대외적인 변수 쪽에서 리스크 요인 자체는 여전하지만은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만들어냈었던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단기 반발 매수성 주가의 반등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지수에 대한 단기 반등 목표치를 얼마나 잡느냐는 투자자들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선 조금 위쪽에 놓여져 있는 전반적인 저항대 구간까지의 반등을 1차적으로는 좀 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깊이 빠졌었던 종목군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반등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 가는 종목군들 같지만은 낙폭 과대주들이 꽤 좋은 반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주들 상당히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대표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게임주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펄어비스라는 기업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아쉽게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평선 위쪽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4분기의 실적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의 출시가 예상되었었던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에 대한 출시 연기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4분기 실적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기대 요인은 결국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가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점에 대한 이연이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늦게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이후에 결국은 1분기에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중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동사 같은 경우는 NFT와 P2E와 같은 현재 게임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대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 사막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콘솔 게임에 대한 출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붉은 사막 PC, 콘솔 게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출시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도깨비가 동사의 이제 최고 기대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P2E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전반적인 플랫폼에 대한 확장과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언급드렸듯이 장기 평선 200일선까지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직전 반등도 해당 구간에서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구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목표가는 12만 원 선, 손절가는 86,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그 가운데서도 게임주 펄어비스를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6,000원 선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가라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이슈앤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